네,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공격에 대한 걸 좀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 페이지 모양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이 형태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요. 백이 이렇게 띈 겁니다. 탈출한 건데요. 이거 어떻게 공격할 것이냐. 이제 공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제일 처음에 둬야 될 때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봐서 이렇게 있게 만들면 돌이 좀 무거워지고요. 집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들여다보는 수를 안 두면 뭐 이렇게는 안 두는데요. 나중에 여기 두고 아주 상황이 급하면은 이렇게 대마가 뭐 생각 같은 거 볼 때 이렇게 집 모양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칸 띈 모양은 이렇게 하나 들여다보는 게 좋은 공격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수예요. 두 번째 공격을 어떻게 할 거냐. 보통 이렇게 축격을 하면 한 칸을 띄죠. 백도 시원하게 나갑니다. 중앙으로. 근데 이런 경우는 못 나가게요. 이렇게 두면은 시원하게 나가니까 못 나가게 모자를 씌우는 겁니다. 모자요. 이 수를 당하면은 백이 좀 고민이에요. 나가긴 나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나가든지 이쪽으로 나가든지 탈출해야 되는데 그 탈출하는 변화를 한번 보시죠. 이제 일로 나가면 이렇게 하나 밀고 이제 탈출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형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이쪽을 붙이면 여기 자꾸 봤다가는 이쪽을 자꾸 봤다가는 봉쇄가 돼버려요. 도망을 못 갑니다. 젖혀도 같이 젖혀서요. 백이 점점 약해지죠. 그러니까 이쪽 돌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제 일로 나가면 이렇게 붙이는 방법이 이게 보통 그 기대기 전법이라고요. 이쪽에 기대는 겁니다. 이쪽에 기대면서 요걸 노리는 거죠. 좀 유식한 얘기는 뭐 성동격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성동격서라는 건 소리는 동쪽에서 나는데 서쪽을 친다. 그런 얘기죠. 얘를 노리고 있지만 이쪽에 기대서 공격을 하는 거죠. 재미가 없습니다. 단순히 도망만 가자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조심당하면요. 이쪽은 살아갔지만 아주 망했죠. 좋은 공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자 씌운 이 상황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건 이제 이쪽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로 나가는 게 좀 꺼림칙하면 일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 형태는요, 모자 씌워서 이렇게 밭전자 째고 나가는 형태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바둑에서요. 이 밭전자를 째고 나온 상황에서는 날일자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모자 씌우고 밭전자를 째고 나오면 날일자가 기다리고 있다. 날일자가 두 군데예요. 이쪽도 되고요. 이쪽도 되고요. 둘 다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 이게 좋고 어떤 경우 이게 좋은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제 흙이 이런 데 모양이 있을 때는 이렇게 공격을 하면 이쪽 집 모양이 굉장히 크게 굳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할 때는 단순히 상대편 돌을 몰아가서 기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공격한 어떤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실컷 공격을 잔뜩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이 부족해. 네? 그런 거 많습니다.
지금 이런 데를 두는 것은 여기 집을 크게 키우는 데는 아주 좋은 공격법이죠. 나가면 이렇게 둡니다. 이 공격법이 백한테는 상당히 부담되는 게요. 이렇게 밀면은 이제 이렇게 두는데요. 이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쪽 탈출이 안 돼요. 이쪽으로 좀 출구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 찝으면 여기 맛보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온 이후에는 일로 나가기는 좀 어려운 겁니다. 끊어지는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쪽으로 못 나가면 이쪽은 거의 막혀 있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나가면 바로 봉쇄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도망가야 돼요. 그럼 바둑은 집이 많아 이기는데 여기 공격당하면서 백이 둔 것은 집을 하나도 못 만들었어요. 공배를 도망가기 바쁘죠. 반면에 흑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집 만들고 여기도 두터워졌어요. 아주 멋진 공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집 모양을 키울 때는 이 날일자도 아주 좋은 공격법이 되고요. 이런데 뭐 흑이 있으면은 그쪽이 좋은데 백이 있는 경우도 있죠. 이때는 일로 아무리 새를 키워봐야 여기 견제당해서 큰 집이 안 되거든요. 이럴 때는 이쪽 날일자를 두는 겁니다. 탈출하는데요. 막습니다. 다음에 이제 젖히면 여기 단수 치고 요 잡는 맛이 생기죠. 그러나 여기서는 과감히 끊어버립니다. 요 한 점 죽을 것 같은데요. 한번 경과를 보시죠. 여기 두고 한 점 잡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한 수가 백을 상당히 아프게 해요. 그 자리가 어딜까요? 이렇게 치는 수가 아주 매섭습니다. 한 점 단수 칠 때까지는 그래도 기분이 괜찮았는데 여길 단수를 치니까 이쪽도 단수고 이쪽도 단수라 때릴 수밖에 없어요. 때리면 이렇게 늘어서요. 젖혀서 돌파를 하려고 했는데 이 한 점은 잡았지만 갇힌 결과가 됐죠. 아주 괴롭습니다. 이것은 죽지 않더라도요. 여기서 어떻게 쌈짓 뜨고 살면 아주 괴로울 겁니다. 살 수는 있겠죠? 여기 놓고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달려서 살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서는 바둑은 이기기가 힘들고요. 지금 모자 씌운 이후에 이렇게 밭전자를 째는데 이 날일자나 이 날일자를 이제 공격의 수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밭전자 째면 날일자가 기다리고 있다. 일로 밀고 나가서 아까 이제 이런 모양이 됐는데요. 여기 둬서 이제 끊으니까 단수 치고 요 한 점 잡아서 그래도 살긴 살았습니다. 나는 사는 것도 싫다. 끝까지 얘를 물고 늘어지겠다. 그러면 늘면 됩니다. 늘면 이어야 되죠. 그러면 다시 늘어서 아직도 모양이 상당히 괴롭죠. 그러니까 이렇게 봉쇄하고 두텁게 하고 살려줘도 되는데 계속 공격하려면 안 끊어도 돼요. 어쨌든 이 기본형에서 설명드리는 이 공격 방법은요. 참 많이 나오죠. 중앙으로 이렇게 뛰어나가는 거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들여다보서 무겁게 만들고 그 다음에 모자로 좋은 공격법이 되는 겁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곤하죠. 백의 수습하는 수법을 한번 보시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보통은 이제 뛰어나가는데 들여다봐서 너무 무거워지니까 백은 여기를 한번 두는 게 좋습니다. 이 수가 중요해요. 여기를 막아야 됩니다. 달리면은 살아버리죠. 거기 한 칸 뛰면 이제 막아야 되는데 그거만 해놓고 이렇게 톡 뛰면은 이 돌은 그렇게 심한 공격은 또 안 당해요.
차이가 큰 겁니다. 요거 하나 교환해 놨는데 왜 그런 결과가 되느냐 한번 보시죠. 들여다보서 공격한다고 했는데 이어주면은 똑같습니다. 이어주면 차이가 없는데 여기서 백한테는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나가서 요 단수 치면 죽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어서 오히려 무거워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끊는 수법이 있어요. 이 수가 기가 막힌 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수 치면 죽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단수 쳤을 때 이렇게 늘려 죽여요. 그러면 한수 부적으로 백이 잡힙니다. 그렇지만 여기 단수 치고 이렇게 막으면 이거 잡아야죠. 요쪽을 희생하면서 선수로 다 두텁게 되는 거죠. 이 석점 잡고 흑이 망했습니다. 공격이 안 돼요. 이 형태는 석점 잡지만 막으면 오히려 백세가 아주 두터워져서요. 대실패입니다. 그래서 이 사석으로 버리는 수법은 조금 어렵습니다. 중국분한테는 약간 어려운데 이런 수법을 한번 받으시면 실전에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들여다봐서 공격을 하는데 있질 않고 나와서 보통 이 2점 죽을까봐 다 있잖아요. 여기서 일로 끊는 게 묘수예요. 수준이 높습니다. 수준이 높아요. 단수 치면 그대로 이렇게 두면은 이용을 많이 못해요. 이렇게 늘려 죽이는 게 좋은 겁니다. 3선의 돌은 2선으로 늘려 죽여라 하는 바둑격언이 있습니다. 늘려 죽이면 이렇게 두고 머리도 한번 쓰다듬어 주고요. 옆에 뺨도 좀 만져주고요. 이렇게 마지막 화장까지 다 마치면 대단히 두터워져서 공격이 실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서 죽이는 수법이 이제 중국 분들한테는 좀 어려운데 처음에 돌이 한 점 있었는데 좀 키워 죽였죠. 이렇게 죽이면 최소한 죽어도 국립묘지는 가는 겁니다. 국립묘지는 가는데 이거 뭐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죽여버리면 여기 뭘 쓸쓸한 야산에 묻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장면에서요. 들여다보는 수는 이 나가서 끊는 수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여기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지금 1급 두시는 분들은 야 이런 게 있었나 하고 지금 감동의 물결이 잔잔하게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중국 분들은 야 그거 뭐 좀 멋진 수 같은데 내가 이게 일생 동안 이런 수법을 한번 써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이 수법을 알아야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수법을 모르면 들여다보면 일생 동안 잊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수습하는 방법도 설명드렸는데 그대로 뛰는 것은 아주 준엄한 공격을 당하고요. 요거 하나 이렇게 두고 뛰면 그걸 알면 들여다보질 못하죠. 그러니까 공격하는 힘이 아주 약해지고요. 언제든지 이렇게 젖히고 이렇게 호구 치면 거의 모양이 살았어요. 그래서 수습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수법이 좋다는 겁니다. 공격과 수습 차이가 이제 크게 나죠. 그 하변적 모양도 한번 보시겠어요? 하변 모양 보시면 그 석점, 백석점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이제 흑광한 형태죠. 이제 의학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이제 다가서니까 이렇게 두고 이쪽에 띈 다음에 이제 모자 씌운 겁니다. 일단 모자 씌워서는 백이 좀 답답하죠. 탈출을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이냐.
공격 중에 가장 좋은 건 이제 나가 끊으면 가장 좋아요. 나가 끊을 수 있으면 가장 좋죠. 그래서 막으면 이렇게 끊습니다. 안에 게 살아도 이쪽을 크게 집으로 만들면 좋겠죠? 이게 잘 안 돼요. 뭐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두면 이런 맥이 있어요. 이렇게요. 이게 이제 전투의 맥입니다. 제가 중반 전투의 맥은 매번 소개를 많이 하는데 정말 날카롭습니다. 여기를 두면 이렇게 둬요. 큰일 났습니다. 요속 죽었죠? 일로 두면요. 일로 둬도 치면 꼼짝 못하고 나가 끄는 이 요속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칸 띈 요 모양은 이렇게 잘 들여다봐서 끊기지 않는 겁니다. 자체로는요. 이게 좀 모양이 이쪽이 약해서요. 잘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보시면 일로 두면 이렇게 붙여서 붙이면 젖혀라. 보통 젖히는데 막 끊는 게 멋진 맥이죠. 이런 맥이 있는데요. 그럼 여기로 끊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로 끊어도 맥을 좀 하나 보여드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봉쇄를 하겠죠. 이렇게 둬서 이제 선수로 하고 이렇게 이으면 이렇게 안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쪽도 집이 커지죠?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요. 이 모양에서는 또 여기 두는 맥이 있어요. 생각하기 힘든 맥입니다. 네? 기가 막힌 맥이죠. 끊을 수 있습니까? 끊으면 이렇게 단수 치고 탁 막으면 다섯이 죽어버렸어요. 못 끊습니다. 못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후퇴해야 되는데 넘어가면 젖히지도 못해요. 단수 치고 이으면 이거 단수 당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두 가지 변화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한 칸 띄어 있는 이런 형태는 바로 째서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결과가 안 오죠. 그러면 공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는 안 되니까 일단 자기 모양을 단단하게 해놓고 이수를 노리는 겁니다. 여기 돌이 있으면 이젠 큰일 났습니다. 이으면 이제 아무 수도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뚫어서요. 여기 단단하게 지켰기 때문에요. 이 지키는 수도 이렇게 지키면은 집이 좀 커 보이는데 이 경우는요. 이렇게 건너 붙여서요. 이렇게 끊어두면 요거 잡는 사이에 정비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집 좀 크게 만들려고 날일자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좋은 공격법이 못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집이 약간 적지만 이렇게 단단하게 한 칸 떼서 여기를 노리는 게 좋은 공격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백이 이제 여기 이 점이 상당히 부담이 되죠. 백은 지켜야 됩니다. 지키면 이렇게 두고 계속 이렇게 공세를 취할 수 있어요. 백이 얼핏 봐도 답답하죠. 흙집도 굳어지고요. 이런 한 칸 띄어 있는 형태는 이렇게 침착하게 단단하게 한 칸으로 지켜서 이수를 노린다. 좋은 공격법이고요. 백이 수습하는 방법 한번 보시겠어요? 아까 여기서도 좋은 수습 방법이 하나 있었죠? 여기서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직하게 여기를 지키는 것은 계속 여기 공격을 당해서 괴로우니까 요 약점을 좀 선수로 지키고 싶어요. 그때 쓰는 맥점이 있는데 여기를 두는 겁니다. 여기. 그러면 요렇게 받으면 요렇게도요. 그러면 여기 놔야 됩니다. 안 놓으면 여기 쏙 올라가면 두 점이 곤란해지죠. 이렇게 놓으면 이제 여기 끊기는 약점이 없어지고요. 여유 있게 이 요소로 탈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습할 때는
이 치중하는 수가 아주 멋진 맥점이 되죠. 다른 응수 또 있습니다. 이쪽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쪽으로 하면 역시 이렇게 두고 넘어가면 살아버리죠. 요걸 잡을 때 그때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이렇게 집 모양을 만들면서 수습하면 백도 어느 정도 수습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경우 공격과 수습의 방법을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이렇게 한 칸 띈 데는 바로 끊는 게 자칭이라 안 되고 후퇴한 다음에 여기를 노리고요. 백도 점잖게 지키면은 후수가 되니까 요 치중으로 선수를 잡는 게 멋진 수습 방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묘수도 좀 보여드리겠는데 뭐 요 정도만 해도 오늘 뭐 강의 들어 나오신 뭐 보람이 있는 겁니다. 요거만 해도 지금 거의 뭐 그런데 아직 그 메인 요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본 메인 요리를 한번 드셔보시죠. 거기 그 기보 한번 보시죠. 오늘 봐도 이 기보는 엄청나게 백이 흙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공격의 기본을 먼저 설명드렸는데 한번 보시죠. 요즘 뭐 화점 바둑이 대유행인데요. 이렇게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3을 막 들어가요. 이제 보통 이제 늘어서 날일자로 두는 게 가장 많이 쓰여지는 아주 간명한 정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둑에서는 일로 띄었습니다. 이 수는 약점이 있는 수죠. 약점이라는 것은 나와 끊으면 곤란해요. 나와 끊으면 이쪽 약점이 동시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으면 기를 잡게 되죠. 이렇게요. 기를 백이 차지했다고는 하지만 흑도 이렇게 밀어 올리면 실리는 백이 좀 득을 받지만 흑도 이쪽이 굉장히 발전성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형태는요, 나와 끊어서 이렇게 된 형태는요, 다른 경우에도 생기는데요. 보시죠. 두 점머리를 젖혀서 이렇게 둘 때 2단 젖혀도 이 모양이 생기는 겁니다. 이 모양도 많이 둬보셨을 겁니다. 2단 젖힘하면 여기를 하나 단수 치고 있는 것은 이쪽 잡힌 다음에 또 놔야 삽니다. 귀가 아직 못 살아서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 굴복이라 이걸 잡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단 젖힘에서 이제 기본형이 생기는데 여기서 한 칸 띄었을 때도요. 나와 끊으면 이 형태를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형태로 다시 환원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의 수입니다. 이 수는요. 백은 흙은 이렇게 길을 내주더라도 이제 두텁게 빵 때려서 밀어 올리면 이 밀어 올린 것은 이쪽 배석을 보면 흙 두 점이 아주 이쪽하고 호응을 해서 아주 큰 모양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흙의 작전이 이렇게 이제 두자는 건데 이제 백도 이 경우는 흙의 뜻대로 안 둬주고요. 이렇게 밀어갑니다. 끊어서 나쁠 건 없지만 밀어가요. 밀어가면 늘겠죠? 늘면은 그때 끊습니다. 하나 밀어가고 끄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단수를 쳤는데 이렇게 치면 때리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쪽하고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쪽은 기본형이 이렇게 됐는데 이쪽 형은요? 여기를 밀면은
당연히 호흡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받은 거예요. 요거는요. 미리 밀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리 밀어간 수는 늘게 되면 여길 끊어서 이것은 잡는 것은 길을 잡았을 때 여기서 미니까 이렇게 둔 결과가 돼요. 상당히 많이 당한 겁니다. 그래서 여길 끊으면 할 수 없이 이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붙이는 좋은 수가 있어요. 이 수가 좋은 수예요. 기세는 나가고 싶은데 이렇게 넘어가면 기가 아직 못 살았어요. 이쪽 전투를 어떻게 하더라도 여기 빨리 젖혀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흑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돼서 이 붙이는 맥을 나가면 할 수 없이 이렇게 후퇴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칸 뛰는 수로 이 형태가 지금 이 기보에서는 생겼는데 흑이 조금 당한 형태예요. 이런 데서 이 두 점머리를 맞은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칸 뛰는 수를 이제 시도를 여러 번 했는데 이렇게 두고 밀면은 느는 것은 끊겨서 나쁩니다.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흑은 한 칸 뛴 다음에 백이 밀면 요 입구자로 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백은 이렇게 두는 게 정석 같은 수순입니다. 근데 이 바둑에서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늘어서 많이 뒀어요. 그런데 이제 흑이 좀 당했죠. 이거는 좀 당한 형태입니다. 나가서 끊으니까 할 수 없이 여기를 잇고 붙이는 수가 날카로워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서요. 이렇게 되는데 아직도 단수당하면 아프니까 여기까지 뒀어요. 백은 이제 늘어도 이제 보통이지만 요 부분 요 교환을 아무래도 흑이 좀 손해본 결과가 됩니다. 3-3 들어와서 이렇게 뛰었는데 이 뛰는 수를 두려면 여기 두고 밀어갈 때 늘면은 이렇게 당하는 게 되고요. 호구를 쳐서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백이 여기를 두면 손 빼고 다른 데 큰 데를 두면 되죠. 나중에 백이 안 두면 흑이 젖히는 자세도 아주 좋습니다. 이쪽이요. 그래서 한 칸 뛰는 수도 새롭게 시도되는 수인데 요 입구자 수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두면 나가는 건 좀 당하고요. 이렇게요. 그러면 요 한 칸 뛰는 수에 대해서는 거의 알게 되시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수를 잡아서 여기 큰 데 뒀어요. 그러니까 또 삼선 들어갔습니다. 요즘 워낙 삼선을 많이 들어가서 정말 엄청난 유행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늘어서 이렇게 뒀어요. 계속 씹어서 키워갔습니다. 뒤쪽을 두 군데 차지했지만 이 폭은 너무 넓죠. 삭감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거 하나 치고 마음 같아서는 나와 끊고 싶은데요. 이 씌우는 수에 대해서 나와 끊는 수는 재미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늘고 이쪽을 둬야 되는데요. 젖혀 있는 게 너무 통렬해요. 젖혀 있는 수를 두면은 다음에 젖히면 못 살았으니까 여기를 두는데 막는 수까지 선수가 됩니다. 이 막는 수가 선수가 된다는 거는 이쪽 전투할 때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이 안 받으면 이렇게 치중하는 게 급소예요. 이제 못 넘어가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요. 끊어야 되는데 촉촉수로 다 잡히게 됩니다. 네, 요거 때리면 이제 화내는 분이 가끔 있는데 다 안다고요. 좀
중급 되시는 분을 위해서 끝까지 해보는데 저는 요거 해보길 좋아해요. 여기 둘 때 아주 짜릿한 느낌을 받게 돼요. 이런 거 해보기가 실제로 참 어렵죠. 상대가 이런 모양을 잘 안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이런 모양이 왜 생겼습니까? 이 치중하는 수가 아주 멋진 수라 이 모양이 생긴 겁니다. 차단하면 넘자고 하는데 넘겨주면 안 되니까 끊어야 되는데요. 일로 쳐도 됩니다. 일로 쳐도 되고요. 잡혔어요. 그러니까 막으면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뭔가 하나 이렇게 가일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나중에 이제 재미로 남겨두고요. 이제 이렇게 둡니다. 그럼 이제 흙도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둬서 이런 식으로 두는데 슬슬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여기를 둔다 하더라도 이 돌은 언제든지 막는 게 선수라 별로 이상이 없어요. 살았습니다. 지금 여기 끊어서 진행된 결과가 이렇습니다. 힘껏 나와 끊었는데 배기 쪽이 다 굳어지고 여기도 굳어지고요. 흙만 곰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처음 모양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날일자를 씌운 이 장면에서요. 이 기본형에서 나와 끊는 수는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모양이 있을 때요. 그래서 지금 실전에서는 이제 나와 끊으면 어차피 불리한 싸움이 되니까 할 수 없이 나중에 여기 선수가 이렇게 밀었어요. 쇠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렇게 둔 다음에 이제 흑의 작전인데 빨리 삭감하러 가야 됩니다. 집 모양이 너무 커요. 삭감하러 가야 되는데 보통 모자 정도 씌워서 이렇게 뭐 받아주면은 아주 좋은 삭감이 되는데 이쪽에 백돌이 있어서 공격을 할 겁니다. 공격당하면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늦춰서 가는 게 좋은데 그것도 공격을 하면 이제는 여기 붙여서 수습을 해요. 이제 늘어주면 요로 살살 늘어서요. 이게 죽기 살기 승부한다면 잘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백잡은 입장에서 나는 이거 흙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잡으러 가보시면 됩니다. 자, 잡으러 가볼까요? 이쪽으로 두면 여기를 꼬부립니다. 꼬부린 순간에 이런 데를 두면은 집 모양이 생기니까 이제 이런 데를 이제 견제를 하면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날일자를 둬요. 다음에 요거 당하면 세력이 있지만 상당히 괴롭죠?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꾸 날일자 두시는 거예요. 날일자를 자꾸 두면은 이 집 모양이 풍부해져서 잘 안 잡힙니다. 제가 이 얘기는 저번에도 한번 드렸는데 이 장면에서도 날일자도 양쪽에 있어요. 이거 뭐 돌 갖고 뭐 모자이크 하는 것도 아닌데 수습할 때는 이 날일자 방법이 이 집 모양이 여기 아주 알뜰하게 생겨요. 그리고 이제 보너스로 이런 데도 집 모양이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두고 늘면은 젖혀서 집 모양이 없는데 또 이렇게 두는 게 묘수예요. 이렇게요. 이것도 알아두실 만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제가 이 중간 전투의 맥을 많이 설명드리는데요. 빠지면 이렇게 젖히면 집이 났어요. 거뜬히 한 집 만듭니다. 전혀 생사에는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죠. 요수를 또 알아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요수요. 어쨌든 일로 씌워서 공격을 했더니 백집은 다 깨지고 못 잡았어요. 그러면 공격이 이 수는 심한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일단 집을 벌어가면서 근거를 없애면서 공격하는 게 정수입니다.
이때 어디 둘까요? 제가 설명드린 게 날일자 잡고 두자 그랬어요. 이 날일자가 이렇게 두면 자꾸 날일자를 해요. 이거 참 이런 수습 방법은 이전에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세계적으로 유행시킨 게 상대편 한 칸 떼서 막 도망가면 막 들여다보라 그랬죠. 그래서 오목을 만들어라.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유럽에서도 팬의 이메일이 막 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실화입니다. 실화. 팩트예요. 그런데 이 날일자 이 수법도 앞으로 굉장히 유행할 것 같아요. 실제 보셔도 뭔가 집 모양이 벌써 한 집 나 있죠. 계속 날일자 넣어서 노리는 겁니다. 이렇게 수습하면 되는데 잘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 가서 이제 삭감을 하는 게 괜찮은데 요 삭감은 요 옆으로 가도 됩니다. 옆으로 가도 모자를 씌우면 이렇게 어깨에 짚어서 진출하면서 수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 방법이에요. 여기 둬서 이런 식으로 밀어서요. 잘 안 잡혀요. 그런데 이제 이전에 박재현 교수님이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여기요. 네? 참 겁이 없습니다. 겁이 없는데 네? 네. 제가 박 교수님 이 질문했을 때 제가 아주 신중히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이광규 선생님 얘기하시지만 알파고가 이수를 뒀기 때문에 제가 아주 신중히 대답을 잘했죠. 이수가 좌우동형 중앙극서 비슷하죠. 이수에 대한 이제 공격법을 이제 설명드리는데 젖혀야 됩니다. 젖히는데 이쪽도 젖히고 이쪽도 젖히는데 어느 쪽이 좋을까요? 젖히는 방향을 잘 보시면 이쪽을 보셔야 돼요. 여기하고 여기요. 이쪽 돌은 젖히는 수가 선수가 안 됩니다. 이쪽 돌은요. 이쪽 돌은 젖히면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이렇게 해서 죽어버리죠. 이쪽은 젖히면 받아야 되니까 흙이 여기 두는 것은 젖혀봐야 손 빼도 그만인데 흙이 여기 둬서 넘자고 하는 건 젖히면 손을 못 빼요. 그러면 여기 둔 다음에 여기 후수가 되면 이쪽을 못 두죠. 그래서 이 젖히는 수가 선수 되는 반대 방향으로 백이 이 젖히는 수가 선수 되는 쪽 반대 방향으로 젖히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면 이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이제 이렇게 두면 이 경우는 젖히면 안 받는데 이 경우는 젖히면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두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둬야 됩니까? 이렇게 두 칸 벌려야 되는데 그때도 젖히고 호구를 쳐요. 근거를 마련하려고 이렇게 두면 여기를 하나 젖힐 때 아픕니다. 못 살았죠? 네, 막으면 겨우 두 집은 날 것 같아요.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 집 모양도 그렇게 두터우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공격 가서요. 아래에서 어떻게 두 집 내기는 어려우니까 중앙으로 탈출을 해보는데요. 탈출이 잘 안 돼요. 이렇게 둬도 이렇게 두고요. 젖혀도 끊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둬요. 그럼 혹시 이렇게 나와 끊는 수가 되느냐? 이거 끊겨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여기 두 집은 못 나고 아주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 것이 여기 선수가 돼서 그래요. 이 선수가 없으면 이런 과감한 공격은 여기 젖혀가지고요. 두 점은 잡지만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 두 칸 벌렸을 때 아래쪽에 젖혀서 이렇게 호구를 쳐서 공격하는 수가 아주 좋은 겁니다. 힘을 비축하고 있어서요.
수습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되죠. 그래서 여기 붙여오면 그 선수할 수 있는 쪽 반대쪽으로 젖혀서 공격하시면 되는 겁니다. 젖혔어요. 하나만 더. 여기서요. 아니, 백이 맞춰 쳤어요. 흙이요? 예. 예. 예, 맞춰 치는 수는 이제 끊어 달라는 거예요. 끊어주면은 빠져서 여기 끊어서 잡는 거랑 이쪽 잡는 걸 맛보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대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이어져서 이으면 그때 이렇게 공격해도 되고요. 이거 통째로 전체를 공격해도 두 칸 벌리면 아까처럼 이렇게 탁탁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같이 졌을 때는 이어서 드시면 됩니다. 네, 도망가야 돼요. 왜? 이따가는 위험합니다. 도망가야 되죠. 도망가야 되는데 이렇게 세력이 골이 깊을 때는 몇 발자국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고 수법을 여기 붙이는 경우는 이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터울 때는 여기 붙이는 수는 실패하는 거죠. 근데 이 바둑 보시면 흙이 이쪽을 지켰어요. 흙은 뭐 이런데 찍혀서 이 새를 대항하면서 이렇게 두는 게 보통인데 일로 뒀어요. 그러니까 백이 이렇게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자리를 들어갔어요. 이 자리를 왜 들어갔냐? 이렇게 공격을 하면 여기가 선수가 됩니다. 여기요. 이 아래쪽은 이곳이 선수라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 자리가 좋은 자리죠. 끊는 수를 노려서 이렇게 두면 네, 이렇게 여기 돌이 있기 때문에 특히 편하게 수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여기를 둔 건데 백이 눈치를 챘어요. 일로 공격했어요. 일로 연결 못하게요. 이쪽으로 도망가라는 거죠. 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부터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제 공격의 방법이 이제 나오는데요. 잘 보시죠. 젖혔습니다. 같이 젖히고요. 2단 젖힘을 했어요. 이게 아주 좋은 공격의 패턴입니다. 늘어두면 백도 안전하지만 흙도 모양을 딱 갖추게 됩니다. 2단 젖힘이 강력합니다. 여기 끊기는 수 때문에 일단 이렇게 늘었어요. 늘어두니까 이 급소가 굉장히 아픕니다. 이 장문의 급소인데요. 여기 끊고 잡히는 게 있어서 이렇게 보통 평범에 지키면 흙도 여기를 둡니다. 여기 두면서 한 집을 만들고 모양을 정비하기 때문에 큰 공격은 안 당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먼저 끊자고 여기를 두니까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쪽 끊어서 잡아봐야 끊기면요 통째로 다 들어가죠. 너무 크죠? 이렇게 받으면 이제 이렇게 받았는데 계속 공격을. 그래서 아까 이제 맥점을 제가 처음에 이 수습하는 맥점을 보여드렸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두지 말고요. 이 단점을 선수로 지키면 좋은데 이렇게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요. 이어야죠. 교환하고 이렇게 두면 물론 똑같이 이쪽을 두더라도 그때는 이 수가 참 좋습니다. 이쪽이 엷어지고 여기가 모양이 좋아지죠. 여기를 먼저 들여다보고 이렇게 지키면 백이 갈등이에요. 이거 먹고 싶죠. 먹어야 여기 집이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요 들여다보는 맥을 응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전에서는 그냥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두니까 이렇게 젖혀서 뒀는데 아까만 못하죠. 형태가요. 백집을 좀 깨면서 이렇게 두는데 다음에 급소가 또 생겼습니다. 어딜까요? 네? 네, 지금 뭐 전부 제 질문을 비웃고 있습니다. 여기죠. 다 아십니다. 이 급소는요.
재밌어요. 이 장문급소에서 빈삼각 2개 하고 이쪽 장문급소 둬서 또 빈삼각 2개 하고 그리고 이렇게 툭 떼어서 공격을 하면 예, 상당히 답답하죠. 좋은 공격의 급소가 됩니다. 이렇게 못 입고 이렇게 뒀어요. 예, 이렇게 뒀는데 이어서 두니까 여기도 지금 끊기는 수가 생겼어요. 역시 이 공격할 때 이 급소는 아주 좋은 겁니다. 이 바닥에서는 이 급소, 이 장문의 급소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할솥이 이렇게 뒀는데도 계속 여기 후수를 지켜야 되는 부담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젖혔습니다. 여기서 백이 끊었어요. 축장문 안 되니까 끊었습니다. 실제 여기 앉아 계신 회원분도 축장문 안 되면 끊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게 좋지가 않아요. 무조건 끊기만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이 경우도 젖히고 오늘 제가 이 장문의 급소를 이제 여러 번 우려 먹습니다. 여기 또 있어요. 이게 자꾸 나와요. 여기 장문의 급소를 또 이렇게 두면 다음에 이렇게 툭 뛰면 뭔가 자꾸 허겁지겁 도망가기 바쁜 모양이 되죠. 이렇게 뒀으면 좋은데 끊었어요. 끊는 거 원래 안 됩니다. 실전은 축장문이 안 되니까 이제 쭉 밀고 나가서 뒀는데요. 이렇게 몰면은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치면 빠져서 안 되고 이렇게 치면 단수 쳐서 안 되는데 이렇게 두면은 곤란합니다. 딱 맛보기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끊는 수는 잘 생각하고 드셔야 되는데 실제로 그 수를 못 봤어요. 보통 뭐 이런 멋진 수가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해서 화장실에 잠깐 나오시라고 해서 축으로 몰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이거 농담입니다. 실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끊을 때는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데 무리가 통했어요.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나가고요. 일단 뭐 두텁게 흙 모양을 다 파괴해서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탈출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내가 공격만 당할 수는 없다. 한번 싸워보자 이거죠.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도 좀 단점이 있죠.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요. 이렇게 두니까 계속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실전 진행은 이제 붙여서 이제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단수 치고요. 여기까지 이제 기보가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시면 백이 여기 급소에서 공격한 데까지는 아주 뭐 통쾌하게 잘했는데 지금 끄는 수가 너무 과해가지고요. 이렇게 진행하고 보니까 흙은 안전하게 다 살아갔어요. 이제는 백이 이제 고민할 차례가 됐어요. 이쪽 돌도 이렇게 다가오면 상당히 불안합니다. 여기도요. 여기도 맛이 상당히 나쁘죠. 이쪽도 막 들어가게 되죠. 여러 군데 흙이 두는 수가 있기 때문에 공격을 신나게 잘했는데 끊으면서부터는 여기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제가 공피고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격할 때는 내 약점도 좀 돌봐라 하는 건데요. 역시 끊지 말고 젖혀서 뒀으면 계속 유리한 바둑을 둘 수 있는데 이렇게 돼서는 바둑이 만만치 않아졌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은 공격의 방법 중에
장문의 급소를 노려라 하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젖혀서 이렇게 세 번째 장문의 급소를 노려서 두시면 아주 편해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띕니다. 이런데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이 형태는 여기가 언제든지 선수죠. 그러니까 별로 단점이 없는 형태입니다. 뭐 하고 두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둬도 계속 통렬한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오히려 이런 데 두면 백집이 엄청나게 생겨요. 공격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마지막으로요. 이 장문의 급소로 공격하는 요령을 익히시면 공격 바둑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두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장문의 급소고요. 다음에 이쪽을 줄여가면서 수습을 하니까 두 번째 급소입니다. 좀 능률적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이으니까 끊기는 부담이 흑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다시 젖혔는데 실전에 끊지 말고 이렇게 둬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한 번 더. 이 바둑은 장문의 급소를 세 번까지만 뒀으면 백이 질 수 없는 바둑이 되는데 아쉽게도 끊어서 바둑이 이상해졌어요. 오늘 제가 공격의 요령, 수습의 요령을 설명드렸는데요. 하여튼 이 장문급소는 앞으로 공격하실 때 눈여겨서 실전에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급분끼리 둬도요. 나 5급인데 친구 만나서 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문을 잡고 이렇게 급소를 두면 친구분이 답답합니다. 돌이 무거워지고요. 이렇게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본 설명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에 중반 전투의 맥 보시겠습니다. 그 상변적 두 가지 형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밌어요? 지금 이 모양이 비슷하고요. 이쪽 모양도 이 형태가 비슷하죠. 이쪽은 약간 어렵고요. 여기 지금 백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좌측 만들면 되는데요. 이렇게 끊으면 됩니다. 끊으면 이렇게 두면 이렇게 빠져서요. 잡혔죠. 끊으면 일로 못 칩니다. 일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왜 나갑니다. 나가면 때려야죠. 못 잊죠? 때리면 일로 쳐요. 이게 좌측이 돼서 이렇게 끊는 수로 잡히는 겁니다. 젖혀서 이렇게 끊는 수로요. 요 자총이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묘미가 있어요. 이쪽 형태 보시죠. 근데 이쪽 형태는 이제 이렇게 공로를 높여서 살자고 해서 이렇게 젖혀가지고 막으니까 이렇게 끊어서 죽은 거거든요. 그렇게 생긴 거고요. 이쪽 형태는 이렇게 둔 거예요. 이렇게요. 이 수는 의미가 이렇습니다. 여기 젖히면 아주 이쁘게 살죠. 여기 한 제, 여기 치중하면 이렇게 삽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끊으면 단수가 안 되고. 이 지금 이런 데 두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막으면 안 됩니다. 막으면 끊겨서요. 여기 똑같이 잡힙니다. 이쪽하고. 저 때리면 이렇게 해서요.
근데 지금은 젖히면 그냥 이으면 됩니다. 이으면 연결이 안 돼요. 이렇게 두면은 단수치죠. 한 점이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의 수죠. 여기하고 여기를 맞보기를 해서 딱 살았다. 근데 이게 못 삽니다. 잡는 방법 한번 보시죠. 역시 젖히고요. 치중을 해요. 치중을 하면은 여기를 꼬부려야 되는데 이제는 끊으면 똑같이 잡혀버립니다. 때리면 뒤로 치죠. 그래서 요 형태나 요 형태나 자칭이 돼서 좋지 않은 모양이에요. 이 형태는 젖히고 후퇴할 수가 없습니다. 후퇴하면 젖혀서 잡히죠. 막아야 되는데 근데 치중수가 있어 잡혀요. 집을 만들어서 살 것 같은데 끊어서. 그래서 원래 이 모양은요. 여기나 여기 두고 살면 안 되고 여기 두고 살아야 됩니다. 요 자리가 여기 호구가 하나 있고 호구가 두 개 있죠. 요 빈상각으로 보이지만 이 호구 두 개 되는 요 자리를 놓고 살면 거뜬히 안전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다 보면 이런 식이나 또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죠. 치중해서요. 이 두 형태는 조금 수준이 높습니다. 이 수상전인데요. 보통 여기 두면 요렇게는 안 두겠죠. 유가무가죠. 못 들어서 잡히는데 먹여치는 수가 있어요. 이 수가 좋습니다. 먹여쳐서 단수를 치면 패가 됩니다. 몰아서 패가 되죠. 이렇게 수를 줄이면 먹여치는 수가 좋아서 패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일로 두면은 바로 막아서 패가 되죠. 패를 피해서 잡고 싶은데요. 예, 여기요. 급소입니다. 이 수를 알면은 패를 피해서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 두면요. 여기 두면 유가무가예요. 못 들어가죠. 잡혔어요. 이렇게 둘 겁니다. 이렇게 둘 때 여기를 하나 젖히는 겁니다. 여기 끊으면 죽으니까 이어야죠. 여기는 못 두죠. 자충이라. 여기 둬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막으면 여기 교묘하게 백이 자충이 돼서 한수부적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맥점의 위력이면서 급소의 위력이죠. 보통은 이렇게나 다르게 두면 패가 되는데 여기 두고 젖힐 때 이렇게 두면 꼼짝 못하고 잡히게 되는 겁니다. 열로 둬도요. 이렇게 두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세히 쳐다보면 백이 안 돼요. 백이 여기 못 두죠. 여기 두면 단수죠. 아무것도 안 두면 같이 손뼉이 있으면 죽는 거죠. 이 치중수, 치중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멋진 수예요. 이 모양은 사실은 수준이 좀 높은데 흑이 하나, 둘, 세 수고요. 백도 하나, 둘, 세 수라 흑선이면 쉽게 수상전에 이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를 둬서 두 수니까 잡을 것 같은데 요 급소자리에 있어서 이게 넘어가요. 여기 못 두죠? 단수 쳐도 이어서요. 급소자리 있어서 못 둡니다. 여기 쳐봐도 그냥 이으면 여전히 수상전이 안 됩니다. 여기 두면 이으면 흑이 단수로 잡혔죠. 요 2급소는 2급소랑 비슷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금방 흑이 수상전에 이길 것 같은데 이 넘는 수가 있어서 안 됩니다. 이 경우에 백이요? 빠져도 돼요. 빠져도 역시
이쪽은 못 두니까요. 단수라. 이 바깥으로 둬야 되는데 넘게 되죠. 이 흙은 어떻게 잡을 것이냐. 묘수가 있어요. 예, 잘 봐주세요. 여기를 두는 겁니다. 여기 좀 낯설어 보이는 자리인데 여기가 묘수예요. 요 단수를 노리고 있는 거죠. 뭔가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지키겠죠. 이렇게는 안 됩니다. 단수 좀 죽죠. 죽 좁습니다. 못 잊죠. 이렇게 두죠. 그때 이렇게 두면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못 넘어가요. 단수 치고요. 이렇게 치면 아까는 왜 넘어갔는데 여기 안에서 못 이어. 네? 네, 바둑의 묘미를 느끼게 해주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일선의 요수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하면 안 되잖아요. 이은다면 안 되는데 미리 해놔서. 이전에 이창호 사범 그 전주에 있을 때 가리킨 그 이정욱 씨라고 있어요. 이정욱 씨가 아마추어 뭐 정상급 아주 강한 그런 바둑인데 어릴 때 이창호 사범 몇백 판 서울 올라오기 전에 지도를 했죠. 몽학훈장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의미인데 그 이정욱 씨가 이제 이런 수를 이제 딱 보여주는 거죠. 학교 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런 수를 딱 보여주면서 교장 선생님 어떻습니까? 바둑의 묘미가 이런 겁니다. 교장 선생님이 감탄을 해가지고 그분도 한 상급 되시는데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 수는 생각하기는 좀 힘든 수인데 한번 그 묘미를 그냥 즐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 때문에 척척수에 걸린다. 지키면 넘어가지를 못하게 되네요. 이렇게요. 못 이어요. 아주 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공격에 대해서 많이 강의했는데 실전에 많이 응용해 보시죠. 오늘 강의에서 에어컨을 틀어야 되겠어요. 저기다 보호자를 어디 있어? 메뉴에